선배는 이제 워낙 많은 사람 인터뷰하시고 그 진위를 따질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본 것과 들은 것과 일치하는 걸 따져볼 것 같은데 네. 명태균 씨가 많이 했던 얘기 중 하나 뭐냐면 아크로비스타를 자주 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술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맞아요. 네.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저도 이 사람이 허풍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것부터 네. 따져요. 그리고 이분이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그게 주요 쟁점이죠. 그렇죠. 네. 예. 그것부터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앉다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요. 뭐 창원 산단 얘기도 하고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근데 아크로비스타 그렇게 다니셨다면서요? 그 대통령이 그렇게 명박사만 오면 좋아하셨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네. 쑥 얘기합니다. 집에 가면 이제 개가 묶여 있고 음. 들어가면 소파가 있는데 소파가 이렇게 앉기만 해도 널브러집니다. 거기서 내가 누워 있는데 개가 올라오대. 개 이름이 뭐죠?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개가 있는데 그 윤핵관들이 오더라고. 그때 이렇게 뭘 했었어. 그러면서 언제 갔을 때는 내가 갔더니 집 식구들이랑 다 밥을 같이 먹는데 그 일을 도와주는 애가 뭘 하더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야. 일을 도와주던 동생 뻘 떼는 사람 이름을 이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드나들었고 윤 대통령과는 매우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까웠다는 거는 하나씩 둘씩 파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명태균 씨가 이 얘기를 쭉 쏟아놓지 않습니까? 네. 그럼 팩트인지 체크하고요. 네. 팩트는 팩트별로 그리고 팩트가 아닌 건 아닌 걸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군요. 네, 예. 다 준비해놨어요. 아니 그리고 그 선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우려했던 거는 선배 별명이 또 악마 기자잖아요. 그 악마 기자의 그 뭔가 특성이란 걸 요약을 하면 결국은 이 사업의 종착역이 명태균 했던 종착역이 이권이라는 게 불법과 결탁돼 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사실은 취재를 하시고 아마 눈여겨 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보니까 창원 산다는 얘기는 유독 이분이 선배한테도 그런 거 같고 먼저 얘기한 것 같은데요. 먼저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근데 네. 다 기획했다 내가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이분이 또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들고 그래요?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겨레에서 창원산 오늘 보도했죠. 보도가 있었죠. 예. 창원산단 이에 대해서 고위 공무원들이 이 명태균 씨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뭐 가서 그냥 쳐다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하는데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창원산단은 꼭 필요했고 박정희 시대부터 염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창원산단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기획해서 줬다.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잘 빠져나가려고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얘기했습니다. 창원산단도 제 1, 2, 3편으로는 묶어놓긴 했으나 네. 저한테는 조금 약간 뒷전 취재에서 우선순위는 밀립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이유는 뭐냐면은 광혜경 씨 얘기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녹취를 들려줬다는 주장이 있고 예. 그때 창원시 공무원들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공무원들이 결국은 사후적으로 이 산단 문제를 같이 기획하고 상의하는 과정에 확신을 가지게 된 배경이 그런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성에 있지 않을까 그럴 그런 수도 생각을 좀 있죠.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예. 있죠. 그럴 수도 있으나 창원산단에서 김건희 여사와 직접 이렇게 관계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명태균 씨를 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보필하겠어요. 대통령과 어떤 네. 관계인지 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아무튼 선거 개입, 공천에 개입했는지 그다음에 네.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했는지. 선거에 영향을 네. 미쳤는지 그리고 다른 관계가 다른 또 요소가 한 2개 더 있고 그 밑에 한 6번째, 7번째 순위에 우순위로? 창원산단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창원산단에는 힘 빼지 마시고 다른데 뭐 창원산단 취재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여기도 누군가 해.
장원 산다 파일은 또 따로 드릴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노영희 변호사 법률대리인죠 강혜경 씨 네. 통해서 이제 그 명태균 변호사 리스트를 됐더라고. 뭐 이렇게 네. 27명 정리를 해가지고 했던데 명태균 씨가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 선배랑 나눴어요. 네, 뭐 예. 자기는 좋아하더라고. 되게 막 되게 좋아하던데 목소리가. 나하고 예. 관련 있는 애가 나한테 관련 있고 나한테 줄 선 애가 27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명태균 리스트는 나왔는데 리스트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한 사람과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네. 것 같아서 저는 용산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너무 뿌듯하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목소리가 너무 뿌듯한 목소리였어. 너무 예. 너무 즐거워하더라고. 네. 그 기본적으로 국감이 있었는데 국감에서 강혜경 씨가 여사 관련된 녹취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뭐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국감 이후에는 좀 한결 홀가분해서 편하게 또 즐겁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아 그래요? 국감 전과 전후가 다르고요. 그 다음 날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야,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이제 미궁인 것들이 많고 특히 그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주장으로도 2,000장 카톡 2,000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이게 지금 사실 본인은 이제 본인만 이렇게 주장하고 주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이제 듣거나 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듣지는 못했어요. 네. 저도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네, 명태균 씨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게 분수령입니다. 결국은 제가 취재하고 싶은 것도 그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네. 그 선배 그 취재를 해온 짐작으로는 그 녹취가 있다는 거는 한두 개는 아니겠네요. 많이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이분이 정리를 매우 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비상한 기억력으로 이걸 다 파일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째까지 어떤 얘기를 했고 뭐 어떤 게 있고 그런 네. 얘기는 조금은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실제로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가족의 휴대전화도 계속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데. 자, 일부는 줬고 네. 일부는 안 줬답니다. 그런데 일부는 네. 줬는데 그 안에도 정말 세상을 그 명태균 씨 말로는 뒤비지게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가져간 거에도 네. 네. 거기에도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사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 있는 그대로 수사하면 되는데 뭐 검사들이 뭐 언제부터 있는 그대로 사실과 법과 양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어? 걔네들이 항상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네. 그게 좀 문제인데 그 상황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할지 그게 거기에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인터뷰를 시작한 이후에 네. 사실은 주진우 라이브에서 하고 나서 이렇게 대화 나눴던 부분이나 그 카톡도 이제 지나가면서 얘기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일주일이 있다 뭐 이렇게 조평 같은 나오죠. 단독으로 나오고 하던데 네. 그런 부분들을 언뜻 지나가면서 보여주고 설명합니까? 보여주고 설명하기도 했고요. 보여주고 설명하기도 했고 뭐 다른 얘기도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 말을 좀 아낍니다. 네. 말을 아끼고 아직도 자기는 그 애정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네. 네. 그래도 선배랑은 계속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문안 통화를 하는 거 보면은 네. 제가 드는 거는 뭔가 좀 알고도 지켜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죠. 네. 자기가 보기에는 부모님한테 좀 잘하지 그런 생각하시는. 참.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해놔가지고요. 네.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뭐 이제 혼자서 이렇게 뛰는 기자이기 때문에 다른 네. 기존 언론에서 취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했던 공천 개입이나 여론조사 조작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취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저 말고도 요새는 기자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것 같아요. 기자들을 예. 이렇게 몇 명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얘기 저희가 많이 나오는데 자극적인 거 말고도 쫓아갈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취재를 조금 더 했으면 하면 이 실체가 조금 빨리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은 아마도 늘 얘기하지만은 사법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암시를 해놓은 상황이고 네. 제가 당사자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 중복적인 보험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명태균 씨한테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명태균 씨는 뭐 보수가 지난번에는 자기의 절대 명제가 정권 교체였대요. 그런데 근데 그 윤석열이 거기에 있었을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아니 그래도 그 정권 교체 당신이 명박사고 이렇게 영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 대통령 하는 거 도와줬냐. 그래서 크게 저하고 좀 싸웠어요. 알면서 그걸 시켜?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썼지. 큰 대의를 위해서. 예. 저 사람 못할 거 다 알았지 하면서 이만큼 쏟아놨거든요. 네. 그 얘기는 또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큰 틀에서 보면 네. 김건희 여사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얘기를 이렇게 공개하는 게 그렇게 두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기존에 이제 보도 내용을 쫓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경선 때는 영향력이 셌던 것 같고 대선 기간 지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소통도 계속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그 어쨌든 가시적인 권력하고는 약간 좀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상간에는 윤핵관들이 뭔가 명태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권력을 가지고 다투게 되는 과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얘기를 좀 합니까? 많이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 권력 관계, 권력 투쟁이기 때문에 네. 크게 이 사안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배경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저희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멀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이 정권이 가장 이렇게 엉망이고 못하는 이유가 저런 멍청한 윤핵관들한테 휩싸여 있고 윤핵관들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 못 오게 했고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과의 연합도 회방을 놓고 자기 얘기도 회방을 놓고 있어서 지금 이 정권이 이 모양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네. 합니다. 근데 본인 입장이죠. 본인 입장인데 일부분은 또 얘기 그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도 엄청 많이 쏟아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듣다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사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어디 갈 때 이런 뭐 꿈자리나 이런 얘기들 얘기하면서 했던 보도들이 좀 있었잖아요. 명태균 네. 씨하고 있는데 또 명태균 아까 선배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그 관계가 김종인, 명태균, 김건희 뭐 이런 느낌도 약간 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대선 때 그리고 지방선거 때 그 이후에는 김종인 위원장과 많은 그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포럼 비슷한 그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명태균 씨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민주당 행사에. 네. 민주당 행사 공식적인 행사는 네. 아닙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있는 행사에 모여서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때 명태균 씨는 어떻게 소개되냐면 김종인 위원장의 책사 명태균 씨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그리고 그 서울에 올라오고는 김종인 위원장 사람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건 맞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행사라는 거는 그 언제쯤 있었던 겁니까 이게? 대선 전에 대선 전에? 있었던 행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동양 파라곤이라고 여의도에 가면 네, 알아요. 예. 오피스텔이 많이 있는데 거기 몇 호에서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야, 그런 하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생각은 여하간 예. 지난번에 김종인 본인을 부인하자 그렇죠. 상중이라는 뭐 글을 올렸는데 그래도 나이 든 사람 지금 진짜 나이 든 사람들 상중 그건 너무했지. 명태균 씨 나빠 잘못했지. 그런데 본인은 네. 계속해서 아직도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존경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신뢰가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아이고 그 썩을 놈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좀 화난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노인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이도 드신 분한테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과 많은 얘기를 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김종인 위원장의 사모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습니까? 예.
뭐라고 합니까? 아니 본인은 얘기는 그래서 제가 김종인 네.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래도 명태균 씨하고 가까웠잖아요. 얘기했더니 난 별로 몇 번 만났지 사무실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집에 사모님 찾아갔다며요. 집에도 예. 갔다는데요. 예. 그래서 사모님이랑도 얘기하고 그랬다는데 막 얘기했더니 아니야 우리 집에 온 적 없어 절대 온 적 없어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니 두 분께서 많은 얘기를 나누신 것 같은데 얘기했더니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주도 휴가 가셨을 때도 만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주에서는 한번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부부끼리 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부부랑 같이 예. 가시죠.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요 여기 정치권의 김미경 여사가 둘이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여사고요. 네. 안철수 의원의 부인 김미경 여사가 있는데 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수근수근하는 얘기로 그 김미경이 더 세다 이게 있어요 둘한테 요거 있는데 김미경 여사를 만난 거면 굉장히 그 조금 역할을 한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의 애가 있는데요. 네. 집안 얘기니까 거기까지 하는데 근데 집안 얘기를 네. 속속히 알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그런 그 사적 정보를 안다는 것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인물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준석 의원에 대한 명태균 씨의 스탠스는 뭐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준석을 아끼고 좋은 정치에 우리 정치에 좋은 제목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애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공천 개입으로 갑니다. 김건희 네. 여사한테 김영선 공천 달라고 재보궐선거에서는 공천 줬어. 네. 근데 자 2년 만에 다시 선거가 있는데 재보궐선거에서 당이 공천한 사람인데 공천을 안 주잖아요. 컷오프 시키잖아. 그리고는 네. 김해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명태균 씨가 김 여사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공천 달라고. 그럼 나도 단수 주면 좋지. 근데 안 된대. 컷오프래. 그럼 절로 가라는데 그 얘기를 둘이 하잖아요. 네. 둘이 하고 컷오프하다 김해로 가면 거기 가서도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명태균이 막 화났잖아요. 내가 화가 났어요. 왜 그걸 안 해주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그 공천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는 해줄 줄 알았지 하면서 화가 나서 뭘 합니까? 여기서 안 되니까. 칠불사로 찾아가잖아요. 부르잖아요. 예. 칠불사에 그때 명태균 씨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칠불사에 부릅니다. 야 김영선 와, 이준석 와, 천하람 와.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 그러니까. 폭로 기자회견을 준비했잖아요. 네. 그때 그 얘기를 들으러 간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천하람 의원이잖아요. 그때 관계가 그때 총선을 앞두고 엄청 바쁘고 분초를 네, 쪼개 다투던 쓰는 시간인데 시기인데. 그때 이준석 일로 와봐. 그래서 거기서 회의했어요. 그 다음날 천하람 다시 오고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시 이준석 그 의원이 어찌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고 사람들의 세간의 의심은 당대표 선거에도 김종인 위원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거를 명태균 씨가 대선 때 의심받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혹시 도와주지 않았냐. 명태균은 자기가 네. 짰다고 하죠. 아유 준석이는 몰라. 그거 알겠어. 자기가 짰다고 하는데 네. 그 얘기도 한 바닥인데 이 그 칠불사로 가고 스님 얘기로 가고 이준석 얘기로 가면 이게 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논점이 조금 흐트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준석 네. 얘기는 취재를 많이 해놨어요. 보따리인데 그건 예. 나중에 할게. 나중에. 우선순위로 밀어놓고 지금 항상 저는 계속 강조하는 다시 돌아가지만. 게, 가장 중요한 거 여론조사 조작을 했는지 그렇죠. 예. 그래서 선거에 개입했는지 하나는 공천 개입했는지 네. 공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김 여사하고 지금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이게 공천 개입으로 보이네요. 이걸 저기 검찰에서는 어떻게 볼지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 때 명태균 씨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여기가 이 명태균 게이트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네.